폐섬유화증은 안타깝지만 발견했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는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너무 이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폐섬유화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파악한 폐섬유화증의 주요 원인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 숨터의 홍은비 원장입니다. 폐섬유화증은 쉽게 말해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원래 폐는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난 장기인데 폐 사이사이에 간질이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결과적으로 호흡곤란, 만성기침, 숨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폐가 이렇게 딱딱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저희를 괴롭히는 걸까요? 사람마다 분명히 각각 다른 원인이 존재할 겁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숨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핵심 원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섬유화증은 특발성, 즉 원인을 모르는 비율이 20에서 30%가 되며 정확한 기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밝혀진 대표적인 원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성 환경 요인입니다. 직업적으로 가루에 많이 노출되고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과로하고 면역력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환기가 되지 않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요리하는 분들, 분진이 많이 노출되는 공사 현장, 혹은 옛날에 레이저를 따로 공기청정기 없이 돌렸던 피부과 의사 선생님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두 번째 원인은 자가면역적인 요인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요즘 눈에 띄게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폐섬유화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발동하면서 정상 폐조직을 공격하며 점차 폐가 딱딱해지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 과거력을 꼭 체크하는데 류마티스 약을 먹고 있으신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이런 면역체계에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까지 함께 한다면 폐섬유화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유전적 소인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폐섬유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알파1, 안티트립신 같은 단백질 유전자가 결핍되어 있다면 폐조직의 염증에 취약해지면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유전적 요인들을 가진 환자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왜 내 폐가 안 좋아진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여쭤보는데 병원에서 실제로 유전자 결함이다 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거든요. 특별히 나쁜 환경에 노출된 것도 아니고 환자분 면역 상태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다른 환자분들 대비해서 폐조직이 안 좋아지기 쉬운 유전자였던 거죠. 이런 3가지 외에도 지속되는 바이러스 감염, 약물 부작용, 방사선 노출과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말씀드린 3가지의 원인 중에 하나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 치료 접근도 달라져야 합니다. 폐섬유화증은 아직 의학계에서도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법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약물 처방 없이 경과관찰, 그냥 즉 팔로우하는 것입니다. 섬유화의 초기 단계거나 진행이 보이지 않는 경우 초반에 많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선택지지만 때로는 가장 적절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폐 관련 질환은 진단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CT를 한 번 찍고 나서 바로 진단을 내리기보다 몇 개월 간격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그냥 결절이 아닌지를 체크하거든요. 또한 뒤에 말씀드릴 약물과 치료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과관찰로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료법인 스테로이드 처방을 고려합니다. 소론도나 메치론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폐조직의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다 보니 급성악화를 막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자가면역 질환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꼭 필요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다만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다 보니 근본적인 폐기능 회복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고농도로 계속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어서 농도를 줄여서 흡입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는데 한계가 느껴진다면 세 번째로 피레스파라는 항섬유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유일한 신약입니다. 콜라겐 합성을 억제해서 섬유화 진행을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섬유화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지만 이미 굳어진 조직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또한 이 약은 상당히 강해서 환자분들이 어지럽거나 햇빛에 노출될 때 알레르기가 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약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버티다가 복용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해 주시거든요. 네 번째는 오페브라는 또 다른 항섬유화제인데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한 달에 150에서 300이 넘어가는 고가의 약이기도 합니다. 피레스파와 비슷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치료법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두 섬유화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손상된 폐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약적 접근으로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폐조직 자체의 재생을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서 혹은 현재 치료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치료도 받아보고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기존 치료법과 다르게 접근합니다. 물론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손상된 폐조직의 재생과 회복에 집중합니다. 이런 접근을 위해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에 맞춘 한약 처방입니다. 폐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을 도와주는 약재들을 배합하는 거죠. 사양이나 침양 같은 귀한 약재부터 녹용, 당귀와 같이 폐와 심장에 손상된 기능을 함께 강화시켜주는 약재들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심장까지 함께 치료하는 이유는 폐가 나빠지면 심장도 아무래도 이를 부하를 받다 보니까 같이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도와주면 폐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저희는 단순히 한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합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구치료, 기관지 레이저 치료, 호흡 네블라이저 치료와 같이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병행하면서 호흡기 전반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치료법을 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치료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 맞춤 치료라는 점입니다. 같은 폐섬유화증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체질, 증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통해서 각자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비교적 몇 개월 내에 호흡이 편해지시고 모든 분이 그렇진 않지만 폐조직의 염증 등이 CT상 음영이 가라앉는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절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 가지의 치료법이 완전히 맞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양방치료와 함께 한방적인 접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폐섬유화증은 환경적, 자가면역적,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현재 양방에서는 4가지 치료 선택지가 있지만 각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한의학적 접근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현재 치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숨터의 홍은비 원장이었습니다.